법례 3쪽에 있는 거, 3쪽에 있는 법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책들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 내용까지를 두루 아우르기는 하는데요. 3쪽에 보면은 주역 상하경 2편과 그죠? 주역은 상경 하경 2편. 옛날에 책이 크니까 이제 또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2편과 그다음에 공자 12개 10편이 각자 위권이라 각각이 스스로가 그 한 권이 되느니라. 그래서 최종 몇 편이냐면 12편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한서 예문지 세주 보세요. 한서 예문지에 이르기를 역경 12편은 안사고가 말하기를, 안사고라고 하는 사람은 한서에 주석을 단 사람이죠. 이제 지금쯤 공부하면은 안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안사고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역시 당나라 때 학자입니다. 581년인가요? 뭐다. 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잘 나오는데 기원전 581년부터 아니 기원전이란다. 기원 후 당나라 때니까 581년부터 그 다음에 600 몇 년이냐? 645년? 645년 때까지를 살은 사람인데 581년에서 645년은 이렇게 한서에 바로 주석을 단 사람입니다. 그 안사고가 말하기를 상하경과 그 다음에 십익이라 그러므로 12편은 그죠? 12편인데 처음에는 전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전자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십익전, 우리가 십익전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말 하나하나도 중요한데요. 자, 십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안사고는 한서에 주석을 다른 사람이고, 원래가 그 십익이라라고 했었던 것을 그 누구냐면은 사마천이 대전이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 대전이라. 우리가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씨하고 그 다음에 문왕과 그 다음에 주공 요 세 분 손에 의해서 여기는 획을 그었고 그 다음에 괴사를 쓰고 효사를 썼죠. 그래서 요 세 분의 요 글들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는 이 경에다가 찬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전이라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사마천 같은 경우는 대전이라라는 말 이렇게 붙였죠. 대전이라 붙였고 후대에 공자도 전되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아까 학자들이 쓴 것도 대전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의 대전이라라는 말로 붙여 쓰는데요. 그 말 붙이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 보시고 한나라 때 비직이 초이 단상하여 그죠? 석경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단전과 상전으로 아까 단사와 그죠? 단사와 그 상으로서 바로 경을 해석하여 부어 기후라 그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직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단전과 상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공자가 쓴 십익전 가운데 단활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십익전 가운데 상활이라고 하는 것. 상활도 그 괴사에 붙인 것은 대상전이라 붙이고 효사에 붙이는 것은 소상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나라 때 비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공자의 단전과 상전으로서 석경하여 경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 뒤에다가 붙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체제는 처음으로 누가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한나라 때 비직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직이라는 사람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금건괴에 뭐라고 일으켰느냐 대제라 건원이여 천덕은 불가이 수해라 그죠? 그 대제라 건원이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용구라 그죠? 용구라 천덕은 불가이 수해라 하늘의 덕은 가히 머리 삼을 수 없다라고 한데 이르기까지 여기다가 가일전자 그죠? 하나의 그 전이라는 말을 더 갖다 붙여서 부어 괴후하고 그죠? 괴의 뒤에다가 붙이고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어디를 찾아봐라? 실제적으로 본문을 찾아보면 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119쪽. 자, 119쪽에 보면은 자, 초요부터 시작해서 상구까지 효사가 쭉 나가죠. 대문 큰 글씨로 되는 게 자,
그 118쪽에 보면 상구는 용군이 유헬이라라고 해놓고 용군은 경굴용 허대 무수하면 길하리라라고 해서 주공이 여기까지 효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 단활 이렇게 돼 있죠. 그 페이지 120쪽에 보면은 단활 대저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느니 내 통천이로다 라고 하면서 공자가 쭉 쓰신 말들을 달아 쭉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보는 그죠? 그 전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더 붙여서 괴의 뒤에다 두었고 그 다음에 곤괴이에 역시 곤괴이야 방차하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3쪽으로 곤괴이야도 방차하니라. 다 이와 같이 붙였느니라. 비직 붙였으니 뭐라고 하잖아요? 개짠가요? 개 비직 구본이라. 다 비직의 구본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정현과 왕피를 종지하여 정현과 왕피를 바로 종주로 삼아서 우분북의 효지하하되 바로 괴효의 아래에다가 나누어서 그죠? 나누었는데 증립 건곤 문헌하고 여기다가 건괴와 곤괴에다가 그 건괴와 곤괴 문헌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우리 공부에서 문헌전에 보면은 건괴 문헌전, 곤괴 문헌전을 더 덧붙여서 그 속에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시가 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비로소 뭐라고 붙였냐? 단활, 상활, 문헌활이라고 해서 이 벼력 경이라 그러니까 경문과는 별도로 붙였고 그리고 이 개사 이후로 그죠? 이후는 개사전 이후는 자여 기구하니 그죠? 그 구본과 같으니 역대인자의 역대가 그죠? 역대로 계속 이로 말미암아서 시위 금력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자 소위 작전자 정자가 지은 바 그죠? 정자가 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금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 큰 책 가지고서는 찾아보려면 힘드니까 이 책도 보면은 건괴라고 하는 거. 책에도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보기 쉬우라고 대조하기 쉽게 자, 맨 처음에 효사 쭉 나가죠. 보면은 처음에 괴가 있고 그 다음에 괴사가 있죠. 괴사는 바로 문왕이 지으신 글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단활이라고 한 것을 단전이라고 제가 위에다 제목으로 했습니다. 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대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전이 있고 특별히 이제 건귀에 대해서 소상전이다 그러면은 그 어디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면 저 효사의 초군운이라고 해서 초군운 잠룡이니 물룡이라 하고 상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귀에서는 막바로 붙이지 않고 그냥 별도로 해서 상활해서 별도로 쭉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헌전이라고 해서 문헌전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건괴는 나가고요. 이것이 건괴의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18쪽을 보면은 자 18쪽도 곤괴 같은 경우는 괴가 먼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괴사가 있고 문왕이 쓰신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그 밑에다 바로 달아놓은 단활이라고 하는 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괴를 쭉 본 대상전 그러니까 상활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의 효사가 쭉 들어가고 붙여가지고 뭐냐면 보세요. 효사는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안하니라 라고 해놓고 상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소상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효까지 다 해놓고 곤괴 같은 경우는 음양으로 해서 강유 개념을 해서 문헌전 바로 2절만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그러니까 19쪽에 보면은 자 수레 둔괴 천수손괴 어쨌든 이 이하로는 전부 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괴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단활이라고 돼 있고 대상전에 상활하고 그 다음에 초효에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소상전 2호 해놓고 또 소상전 그러니까 효사 소상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3쪽에 자 숭산조열지는 자 이것도 역시 송나라 때 학자죠. 숭산 앞에 있는 숭산은 바로 호입니다. 숭산조열지로부터 비로소 그 고정고경하여 바로 고경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그 다음에 2위 8권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스려서 다스릴 리로 보셔야죠. 다스려서
8권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괴효 하나, 단 둘, 상 셋, 문헌전 4개, 개사전 5개, 설계전 6번째, 그죠? 서계전 7번째, 잡계전 8번째까지로 이렇게 두었고, 그러니까 상하편을 안 나누고 그냥 괴사와 효사 이렇게 다 매달아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주자가 위, 미능, 진, 합, 고문자라. 이거는 능이 고문과는 다 합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어쨌든 조금 미진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송나라 때, 남송 때 동래 여조겸이, 동래라고 하는 동래 여조겸이 내정, 위, 경 2권과 전 10권 하니, 다시 이제 경 둘과, 그러니까 상경, 하경이 되겠죠. 상경, 하경 2권과 공자의 12전, 바로 10권으로 삼았으니, 시위 고역이라. 이것이 바로 고역이 되느니라. 주자의 본의는 바로 이 고역을 따라서 했느니라. 그래서 고역을 따라서 상경 하나, 하경 둘, 그 다음에 그죠? 상경의 단전, 단전 하나, 하경의 단전 또 2개, 그 다음에 상전 3개,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몇 개, 10개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잡계전 10번째, 그 잔주의 잘 밑에, 그래서 주자, 서, 고, 주서, 즉, 차이라. 그래서 주자는 바로 고주역을 차례대로 했다라고, 고주역을 바로 순서로 삼아서 했던 것이라. 안남전, 그러니까 남전 여대방이죠. 여대방은 이미 바로, 누구예요? 여본동, 여조겸인가요? 여대방이 일찍이 고정하였으니, 그죠? 그 여대방의 그 본과 서로 같다라고 했네요. 같은데, 자, 1지, 12지, 서. 바로 첫 번째부터 12번의 그 12권까지의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여개우, 미급, 견지, 이라. 그러니까, 그 여대방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쓴 편차 순서를 보면 되는 거고, 연이나 정전본이, 정전이다 그런 건 뭐예요? 정자가 주석을 다른 것, 본이 그러면은 주자가 주석을 다른 것이, 기이 이미 병행 아울러서 행해지면서 제가 정본이 우각부동이라. 그래서 이 정자의 해석과 주자의 해석이 두루두루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그 유학자들이 이것이 딱히 이걸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정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달랐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우정종 정전 원본이 본의 내의 유종하노라. 그래서 정자의 그 해석인 전을 정하여서 이걸 원본으로 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그죠? 본으로 해서 따르고, 본의가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따르게 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은 먼저 뭐부터 나온다? 정전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보세요. 앞에서 뭐 개사전도 했겠지만, 자, 267쪽 아무 때나 하나 보는데 봅시다. 276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먼저 266쪽도 한번 보세요. 풍천 소축계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럼 풍천 소축계를 해석하는데 먼저 뭐부터 나왔다? 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소축에 대해서 이제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왕이 그 괴사를 달하는 게 소축은 형하니 미름 부르는 자 서교일세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하는데 다시 정자의 전을 쓰고, 그리고 난데 나중에 주자의 본의를 이렇게 달아놨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바로 누가 있냐면 그 앞주에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아까 우각부동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각부동 각각 다르다라고 했는데 바로 천태동시 찾으셨나요? 천태동시가 바로 정주의 설을, 그러니까 정자와 주자의 그 설들을 다 모으고, 또 왕필본, 그죠? 왕필본을 근거로 하여서
분이 고하자. 그 다음에 그 위아래로, 그죠? 나누어서 바로 위아래로 삼았느니라. 그죠? 글자도, 그죠? 올리고 내리고 해가면서. 행이 별. 그래서 별도로, 그죠? 다르게 했고, 사성과 이현의 역. 사성은 누구예요? 사성? 척차.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주역에 직접 찬하신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현은 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귀시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 그 다음에 정자와 주자의 그 역은 불능진행어 개사라. 그죠? 그런데 역과는 별도이면서, 그 다음에 별도로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능이, 그 다음에 개사에는 다 쓰지 그죠? 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간본 이 변자예요. 이변기예라. 그 예와는 조금 그 다르고, 건항고시가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천태동시인가요? 동시에 본에 근거하여서 홀로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거기다가 이제 그 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펴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파양 무슨 시예요? 파양 누구 무슨 시? 파양동시예요? 동자인가요? 파양동시, 파양동시가 뭐라고 됐어요? 전의에다가 아까 주자의 그 전의에다가 회통, 그 전의를 다 모아서 통하게 했고, 기불능진 존 금역, 그 다음에 금역을 따라서 다함이 없기에 별도로 바로 경전을 삼고, 그 다음에 실예를 대략 뭐냐면 비직의 그 본처럼 하였으니 하였고, 비지의 본에 따라서 이제 옮길 거 옮겼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상 실어 상 단전지 전하고, 대상은 그 다음에 단전이다 하면 공자의 그 단전 앞에다가 실었고, 운봉호 씨는 본의를 통하게 하였으니 바로 고역을 두루두루 이리저리 이제 바꿨다라는 건 전역 맞아요, 글자가? 이리저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변화해서 해서, 또한 그 금역과 더불어서 면화 난석 선훈이라. 그래서 앞뒤 관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따개는 것을 면치 못했다? 이건 말이 이상하네. 앞뒤 관계를 따긴 것을 벗어나지는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운봉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본이 다시 말해서 주자의 해석에 다 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운봉호 씨 거를 그 뒤에다 또 달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진할 때는 건한장식 거는 누구 걸 기본으로 했느냐면은 금력이 되니까 정자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볼 때 건한장씨 같은 경우는 정자 해석에 미진한 점을 보충해 준 사람, 그 다음에 운봉호 씨 같은 경우는 주자의 미진한 점을 보충해 준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자 해석 하다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건한고 씨 거 보고, 그 다음에 주자 해석이 뭐 좀 미진하다 그러면 운봉호 씨 거. 굉장히 여기 참 자세하게 잘 해놓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직접 공부해 보시면 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종, 정전 원본하고, 그 다음에 본의로서 했으니 내의 유정하고, 그 다음에 범경은, 무릇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 평행서지하되 다 나란히 썼는데, 전의 인즉 저 일자 서하여 한 단계 글자를 낮췄다라고 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그 문왕의 괴사,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 그 다음에 공자가 찬하신 것까지를 전부 다가 경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글자를 다 똑같이 나란히 했는데 나중에 글자 보면 글자 단계도 한 단계 밑으로 내렸죠. 옛날 사람들이 편집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도 한 단계 이렇게 낮춰서 했으니 이 별지라. 그래서 이로써 분별을 했고, 제가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지난번에 강릉 향교를 갔더니 향교에 보면은 그 이율곡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율곡이 나중에 벼슬자를 그만두고 잠깐 낙향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공부를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 왜냐면 경전만 이렇게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 초학자들을 해서 뭐 좀 해줄까 하다가 쓴 게 경목요결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조임금 때 이제 뭐 이런저런 걸 취합하면서 경목요결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냐면은 그 이율곡 집에다가 참 그 가져오라, 벼루랑 책들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정조가 특별히 거기다 시도 한 수를 써줘요. 그리고 다시 내려 보냅니다. 너네들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를 줘주는데 그게 어제각인가 뭐 어제 실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해설해 주시는 분이 거기 해설사를 하나 썼더니 반올림해서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반올림한 소리가 뭔 소리인지 가서 보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밖에다 놔두고 저 밖에다 두고 집하고 멀리 떨어져서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바로 앞에다 두고 이렇게 반올림한 겁니다 해야 되는데 어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제각 반올림해서 쓰고 제자는 요 밑에다 이렇게 썼다는 소리. 실제로 현판을 쓰는데 각인가요? 실인가요? 요만큼 이렇게 올려서 썼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머지 전들은 뭐냐면 내려서 썼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글자를 쭉 보면은 이렇게 보면 큰 굵은 글씨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반 내림. 이건 반 올림이 아니라 이건 반 내림.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히도 이제 우리가 특히 옛날에 임금들이 지으신 글이다 그러면 어짜 나오거나 그러면 아예 밑에 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탁 올려 비워놓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게 다 예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개사 이하로는 그 정전이 기궐즉 정전 없었었죠. 그래서 이미 다 없었기 때문에 없었으니 곧 일종 본의 그저 한결같이 그 다음에 본의를 따라서 소정 장차하고 그 다음에 장이 그 차례에 따라서 쭉 거기다가 그 달아 놓았고 총 리위 24권이라 그래서 총 24권으로 했느니라. 자, 그런데도 가끔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보 왕필 본하니 정전은 왕필의 본을 근거로 하였으니 지유 64개하고 다만 64개에만 있었고 왕필이 주석을 다는데 64개에다만 주석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64개에만 있는데 개사 이후는 무전이로되 아직은 그저 전하진 것이 없는데 누가냐면 이제 법 태동동시에 하여 만약은 천태동시죠. 천태동시의 예를 따라서 이 동네 여시 소집설하여 그러니까 동네 여시가 그 경에다가 해설한 것들을 쭉 모아서 보충하였는데 어떻게 된다? 보충하였으니 내지 칭정자왈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정자왈이라고 칭하면서 분주서지하여 그 다음에 그 주석의 글을 나누어서 별어천녀라 별도로 전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그 지난번에 그 개사전 같은 경우 볼 때 정자왈로 이렇게 나갔었죠. 별도로 전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정자 같은 경우가 별도로 중요한 것들은 개사전 같은 경우에 10장까지인가 이렇게 있었죠. 10장인가 11장까지 이렇게 11장까지 달아놨을 겁니다. 12장인데 11장까지 있지 않았던가요? 정자왈 했던 거? 정자왈 했던 거. 제가 어디선가 그거 본 것 같은데. 그 밑에 있어. 제 말이 믿기 어렵거든. 요거 보고 다시 보면 되고 3페이지 맨 아래 세 주에 보면은 보면 상계 그죠? 상계 그러면 개사상전이 되겠죠? 개사상전 제1장부터 어디까지? 지10장까지네. 개전 그죠? 전문하고 다 그다음에 전문을 매달았고 그다음에 11장 이후는 금참용 그죠? 여시 정의라. 그다음에 여시의 그 정의를 참조하여서 그 매달았느니라. 아까 그 여시 것 좀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 이동이니까 아까 천태동시하고 하나 무슨 동시에 파양동시예요. 이 두 사람이 불옥철기요 부지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그 글들을 뒤에다가 다시 더 붙여서 이피 일가지 언이라. 그러니까 일가의 말을 이룬 것이라. 다시 말해서 금력이죠. 정작거를 아까 우리 지금 금력이라고 그랬죠. 금력의 그 일가를 쭉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본이 간본에 정전과 그 다음에 본의를 발행하였는데 간유 탈오자 구하여 오자와 탈자가 사이사이에 있어서 금합재본하여 여러 그 본들을 다 합하여서 그 다음에 수교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해서 비교할 숫자죠. 원수 숫자도 되는데 새의 앞말 뒷말이 있으니까 비교하여서 교정하고 그래서 다 바르게 돌이켰으니 기전이 그 전이 유양존 동이자 만약에 전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서로 간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 동래 여시 구례운이라 동래 역시의 그 구례를 따랐느니라. 이 정문집과 그 다음에 유서외서와 이 이정이라 그러면은 두 정씨죠. 정이 그 다음에 정호 두 사람의 그 문집과 그 다음에 별도로 남겨진 글들과 또 바깥에 이리저리 써놓은 그 외서들과 그 다음에 여주자 문집의 어류 유급어 역자 다 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 것을 금합 천태동과 파양동시 그죠? 천태동시와 파양동시가 이것을 합하여서 부록 이본하여 별도로 이본을 붙여서 참호 고정하니 그죠? 서로 간에 비교해서 그저 살펴서 바르게 했으니 취기여 전의 상합이 유발명자 각분 주기 차라. 그래서 그 전의와 더불어서 서로 합하여서 그 다음에 그 발명 뜻을 그냥 분명히 발표한 것이 있는 것을 취하여서 각각이 나누어서 그 차례에다가 다 붙여놓은 것이라. 분주 기차라. 기차하니 잉이 정자 주자왈 그래서 이에 정자와 주자로서 말하기를 별지하니 주자가 말한 것을 정자왈 주자왈이라고 한 것을 별도로 나누었으니 기정자 이서 상하편의에 그래서 그 정자가 이서 상하편 이서 그럼 뭐예요? 석의 상전 석의 하전이 되겠죠. 서상하편에 상하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자 도설과 이게 뭐냐면 자 정자 이서 상하편이라면 뒤에 저 순서에 그죠? 상하편이가 있고 이서 그러는 것은 역전서와 역서입니다. 역전 저 뒤에 이따 읽을 거예요. 역서하고 역전서. 역서가 있고 역전서가 있죠. 주자의 역전서 이거 되게 유명한 글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주자의 또 원문은 몰라도 이것도 열심히 외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거 다 계사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다가 정자의 이서, 그러니까 역서와 역전서, 그 다음에 상하편의를 두고 별도로, 그러니까 정자왈 주자왈 해서 별도로 두고서 그 다음에 또 주자는 주자 도설이 있었죠. 우리 8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64개 원방도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오찬과 그 다음에 서희 이거 있고 서희는 지난번에 점치기 전에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오찬도 이따 상황 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병리가 그래서 이가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가를 아울러서 설 경강령 하니 그죠? 그 경에 강령을 설명했으니 곧 참취 이동 부록하고 급 계몽 재획하여 그러니까 두 동시에 그 부록과 그 다음에 역학계몽이 되는 거죠. 역학계몽 주자가 쓴 역학계몽과 여러 글들을 참고하여 취해서 별도로 의례를 그죠? 그 편 끝에다가 매달아 두었으니 자위 일권이라 이거 스스로가 한 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한 책이고 지금 이 책에는 없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의 설은 일종 정전 본의 절충하고 제가의 설들은 다 한결같이 정전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절충하여서 이것을 종주로 삼았고 그다음 절충이라는 말 그 특히 성리학 공부하는 분들 참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절충했다라는 말.
절중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절중이라는 말 또는 뭐 절충이라는 말, 속충자, 마음충, 속충자니까 하고 병취기 사론지 정순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과 논한 것의 정미하고 순의를 함이 정밀하고 순일함과 그 다음에 이상지 명과 그 다음에 그 이치와 그 상에 밝은 것과 마땅한 것을 병취 아울러 취하여서 분주 이시지우하여 그 두 사람의 그 주석 아래에다가 나누어 두었고 그 다음에 또 우익지 두어서 우익지하여 다 보태게 하여서 이 기동이 득실은 그래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득실한 것은 그죠 같고 다르고 그 다음에 얻고 잃은 것은 선유이신 쌍봉호씨와 웅봉호씨가 상론정자하였으니 일찍이 다 고정 논하여서 바르게 하였으니 역상택이 부착언이라 자세하게 그저 우리가 세밀하게 가려서 그 다음에 붙여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도 쌍봉호씨, 운봉호씨, 그러니까 이 두 분들 주석도 가끔은 잘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경중 문자에 경 가운데 그 문자에는 유당음자는 마땅히 발음해야 돼. 그죠? 마땅한 그 발음이 있는 것은 금종 천태동시 예하되 그죠? 천태동이 제시한 그 예를 따랐는데 참고 여시 음운하여 그 다음에 또 하되 여시의 그 음훈을 참고하여서 직부기하하고 바로 그 아래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이건 어떻게 읽으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천태동 씨가 쓴 것과 그 다음에 여씨가 쓴 것을 참고해서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를 본다면은 이를테면은 저기 299쪽 한번 보세요. 299쪽에 보면은 이거 우리 발음이 어렵진 않은데 얘네들 중국 애들의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겠구나. 그럴테면은 거기 기울어질 피자는 저 피자에다가 거짓 위자에 그저 피와 위의 반이다 그래서 피라 읽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발음하고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가끔 이제 소리가 두 개로 나거나 조금 다르게 읽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천태동 씨가 제시한 것을 따르되 때로는 그 여시 거를 참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유 전의 음독 이자 즉 명식별지라 그래서 사이에다가 그죠 그 전의 그죠 전과 의의 음독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다 두고서 분명하게 식별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경문에 보면은 권점과 포절과 그 다음에 전의 간유 부동처하니 그 다음에 이제 권점이다라는 건 실은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중국에 사성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성체계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어떻게 끊어지는 것은 바로 그 전의 사이에다가 같지 않음이 있으니 이제 한결같이 본의를 따라서 바로 바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정자의 전과 주자의 본이죠. 그래서 전과 의 사이에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은 대체로 주자의 해석을 따라서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달리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한마디로 쭉 결론 지으면은 주역에 대해서는 워낙이나 다양한 해석들이 많더라. 이 책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정자와 주자의 해석을 두루두루 아우르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 그 절을 듣기도 끊어서 해석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주자 것을 우선적으로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다르면은 다시 또 별도로 해석해 놓은 것이 있더라.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또 성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별도로 정의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관계의 문헌들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할 겁니다. 어렵죠? 일단 쉬고 한숨 돌리고 다시 보겠습니다.